이항 분포와 베르누이 분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항이라면 이라는 것은 둘이란 뜻입니다. 항이 두 개란 뜻이죠. 영어로는 binomial distribution입니다. 그래서 bi는 뭐냐 하면 둘이란 뜻이에요. 나멸이 둘이다.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어떤 확률 실험을 했는데 나올 수 있는 결과가 즉 나멸이 둘이란 얘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 동전을 던집니다. 동전을 던지면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오죠. 주가를 보면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합니다.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 때, 동일할 때는 한쪽에 넣으면 됩니다. 상승에 넣거나 하락에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체에 어떤 화학물질을 삽입했더니 양성 반응을 일으키거나 음성 반응을 일으킵니다. 자, 이와 같이 한쪽이 있고 그거의 반대쪽이 있는데 우리가 한쪽을 일반적으로 success, 성공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쪽은 실패, failure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사전에서 성공과 실패라는 의미하고는 틀립니다. 여기서는 그냥 한쪽을 성공, 그럼 다른 한쪽은 실패가 되는 겁니다. 성공할 확률이 P라면 실패할 확률은 얼마일까요? 1-P가 됩니다. 즉 동전을 던져서 앞면에 나올 확률이 P라면 동전을 던져서 뒷면에 나올 확률은 1-P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성공과 실패의 확률 분포가 되죠. 성공과 실패의 확률 있는 분포가 됩니다. 그럼 이것이 이항 분포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이항 분포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은 베르누이 분포예요. 베르누이는 사람 이름이고요. 버눌리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베르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르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베르누이 분포가 먼저 얘기됐죠. 베르누이 분포는 무엇이냐? 베르누이 분포일 때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확률 변수는 이런 글자 h나 t, 양성, 음성을 취할 수는 없잖아요. 대신 뭘 취하냐면 숫자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에 나온 경우는 1을, 뒷면에 나온 경우는 0이라고 주로 많이 하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x를 확률 변수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1이 나올 확률은 p고 뒷면이 나올, 즉 0이 나올 확률은 1-p네요. 이것이 바로 베르누이 분포입니다. 즉 한 번 시행했을 때 성공, 실패 또는 1 또는 0이 나올 확률이 베르누이 분포입니다. 이항 분포는 좀 다릅니다. 이항 분포는 그럼 무엇이냐? 이항 분포를 설명할 때 이 확률 변수 x를 잘 정의해야 됩니다. 그래야 베르누이 분포와 혼동하지 않습니다. 이항 분포에서의 확률 변수 x는 number of success입니다. 성공 횟수예요. 이 점이 베르누이 분포에서의 확률 변수와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요거 절대적으로 잘 외우시고 이항 분포를 하게 되면 성공과 실패의 확률 분포가 아니라 성공 횟수의 확률 분포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간단한 예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동전을 던져 볼게요. 동전을 두 차례 던져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동전을 던졌을 때 나온 결과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동전의 결과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올 것이고 첫 번째 앞면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올 것이고 첫 번째 뒷면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올 것이에요. 그래서 확률은 P라고 했으니까 P1-P, P1-P를 여기다 적겠습니다. 그럼 이때 결과를 보겠습니다. 결과 즉 아웃컴입니다. 이 경로를 따라가 볼게요. 그럼 결과는 앞면이죠. 그 다음에 이 경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앞면 나오고 두 번째는 뒷면 나오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뒷면, 앞면
앞면, 뒷면, 뒷면이 됩니다. 자, 이때 X를 보겠습니다. X라는 게 Number of Success입니다. Number of Success가 무엇입니까? 앞면이 Success로 하니까 앞면의 횟수입니다. 즉, 두 번 던졌을 때 앞면의 횟수가 X가 되는 거예요. H의 횟수입니다. 이 경우는 H니까 2고 여기는 하나니까 한 번, 0번입니다. 그럼 이항분포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X의 확률 분포예요. 그래서 이것도 적어 볼게요.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0, 1, 2고요. 그 다음에 확률을 적어 보겠습니다. 0일 확률은 이 경로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1-p의 제곱이 되고, 두 번인 경우를 볼게요. 두 번인 경우는 이 경우를 따라가는 거죠. p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요거는 p 곱하기 1-p, p 곱하기 죄송합니다. p 곱하기 1-p, 1-p 곱하기 p라 2 곱하기 p 곱하기 1-p가 됩니다. 요것은 x의 확률 분포, 이항 분포를 따를 때 x의 확률 분포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항 분포와 베르누이 분포를 명확하게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실험에서 결과의 수가 둘이라는 점에서 이항 분포와 베르누이 분포는 동일합니다. 를 혼동하기 쉽다. 자, 결과는 둘이죠. 한 번 실험했을 때 앞면 나오거나 뒷면 나오고, 요건 공통적인 거예요. 그러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 회 시행할 때 성공과 실패에 대한 확률 분포는 베르누이 분포입니다. 즉, 앞면이 나오냐 뒷면이 나오냐에 대한 확률 분포는 베르누이 분포다. 확률 변수를 명확하게 숫자로 표현한다면 0과 1의 확률 분포예요. 이 양분은 뭐냐면 n회 시행할 때입니다. n회 시행할 때 성공 횟수의 확률 분포가 이항 분포예요. 그래서 요 예를 보면 2회 시행을 했습니다. 동전을 두 번 던졌을 때 x의 확률 분포, 이게 이항 분포예요. 이때 x, 즉 앞면에 난 횟수는 0번일 수도 있고 1번일 수도 있고 2번일 수도 있습니다. 베르누이 분포와 이항 분포를 명확히 잘 구별하실 때 핵심적인 사항은 x가 무엇이냐입니다. 바이너미 분포에서는 성공 횟수라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5.3입니다. 다음의 문장에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를 쓰시오.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1, 뒷면이 나오면 0을 부여하자. 이때 1과 0에 대한 확률 분포를 뭐라고 합니까? 무슨 분포? 베르누이 분포라고 하고요. 반면에 동전을 5번 던져 앞면이 나올 횟수에 대한 분포를 뭐라고 합니까? 성공 횟수. 이때 앞면이 성공이거든. 성공 횟수에 대한 확률 분포를 이항 분포라고 합니다. 전자의 분포에서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수치는 베르누이 분포에서는요, 확률 취할 수 있는 수치가 1 또는 0입니다. 후자의 분포에 취할 수치는 무엇일까요? 자, 5번 시행했다고 했으니까 앞면이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성공 횟수는 몇 번일 수가 있나요?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온 경우, 한 번 나온 경우, 2번 나온 경우, 맥시멈 몇 번까지 나올 수 있습니까? 5번 던졌으니까 5번까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은 0, 1, 2, 3, 4, 5입니다. 이항 분포와 베르누이 분포에 대해서 구별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관계가 없을까요? 매우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기 위해 예제 5.4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 예제는 이항 분포하고 베르누이 분포와의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림 5.2에서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림 5.2를 아까 제가 지웠습니다. 지웠는데 뭐에 관한 거냐면 이거예요. 주사를 2번 던진 경우에요.
그래서 첫 번째 던졌을 때 앞면 또는 뒷면, 두 번째 던지면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자, xj를 1 또는 0이라고 했고요. j번째 시행에서 앞면이 나오는 경우고요. j번째 시행에서 뒷면이 나오는 경우는 0을 부여했습니다. 뭐 하나도 어려운 거 없죠. 요게 나왔으면 뭡니까? 요때는 x1이 요거 나왔다면 1이란 얘기고, 요건 x1이 제로란 얘기입니다. 만약 요건 x2에 관한 얘기고요. x2가 1이라는 건 뭐예요? 두 번째에서 앞면이 나왔다. x2가 0이라는 건 뭐예요? 두 번째에서 뒷면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동그라미 1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행에서 앞면이 나오고 두 번째 시행에서 뒷면이 나왔다면 x1, x2의 값은 각각 얼마일까요? 를 보겠습니다. x1은 첫 번째 시행에서 앞면이 나오냐 뒷면이 나오냐죠. 첫 번째 시행에서 앞면이 나왔으니까 x1의 값은 1이고요. 두 번째 시행에서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는 x2잖아요. 이때 뒷면이 나왔다면 그 값은 0이겠네요. 이때 x1 더하기 x2의 값을 보겠습니다. 얼마일까요? 1이 나왔습니다. 자, 요번엔 두 번째 동그라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행과 두 번째 시행에서 모두 앞면이 나왔다면 x1, x2의 값은 얼마입니까? 자, 이때 x1은 첫 번째 시행에서 앞면이 나왔냐 뒷면이 나왔냐인데 앞면이 나왔으므로 1이 부여되고, x2는 두 번째 시행에서 앞면이 나왔냐 뒷면이 나왔냐인데 앞면이 나왔으니까 1이 부여됩니다. 그러면 이거로부터 x1 더하기 x2의 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x1 더하기 x2의 값은 2가 됩니다. 자, 여기서 뭔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건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는 앞면이 몇 번 나왔습니까? 한 번 나왔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 앞면이 몇 번은 두 번 나왔어요. 그 숫자는 한 번 나온 거, 두 번 나온 거와 일치합니다. 그럼 결국 동그라미 3 볼게요. x1 더하기 x2의 의미는 뭘까요? 이것은 앞면의 횟수입니다. 즉 성공 횟수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러네요. xj를 이렇게 정의했을 때, 즉 이건 베르누이 분포입니다. 베르누이 분포를 했을 때 베르누이 분포에 x1, x2를 둘 다 더해버렸더니 뭐가 나옵니까? 성공 횟수가 나와요. 즉 베르누이 분포를 x1, x2가 베르누이 분포를 따르는데 그걸 더해버리면 뭐가 나오죠? 성공 횟수가 나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항 분포가 되죠. 그래서 이항 분포와 베르누이 분포는 매우 관계가 있어요. 다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xj가 베르누이 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x1 더하기 x2 더하기 쭉 해나가면 이것은 베르누이 분포를 따르는 겁니다.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3번 시행했어요. 그럼 3번 시행했는데 이때 이항 분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항 분포를 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시행에서의 앞면 또는 뒷면 나온 값 더하기 두 번째 시행에서의 앞면 또는 뒷면 나온 값, 세 번째 시행에서 앞면 나온 또는 뒷면 나온 값, 요걸 세 개를 더해주면 이것은 바로 이항 분포를 따릅니다. 두 번 시행했을 때 요거고요. 세 번 시행했을 때 이거고요. n번 시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x1 더하기 x2 더하기 쭉쭉 더해서 xn까지 더해줬을 때 이것이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이와 같이 이항분포와 베르누이 분포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예제 5.5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시행 횟수가 3번이에요. 3번 던졌는데요. 동전을 좀 더 이항분포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3번 던지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동전을 던지면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오는데 동전을 한 번 던져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각각 P와 1-, P이다. 동전을 3번 던지는 경우 다음에 질문에 답하시오. 동그라미 1번 보겠습니다. 성공을 앞면에 나온 경우라 하고
이항분포를 구하고자 한다. 이때 확률 변수는 무엇입니까? 자, 이때 확률 변수 이항분포를 따를 때 x는 무엇일까요? Number of success죠. 성공 횟수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동전을 3번 시행 시 앞면의 횟수가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수치는 무엇일까요? 자, 앞면의 횟수인데 가장 적게는 어떤 경우죠?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 한 번 나오는 경우, 두 번 나오는 경우, 세 번 나오는 경우. 네 번 나올 수는 없죠. 왜냐하면 세 번 던졌으니까. 즉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수치는 0, 1, 2, 3 중에 하나입니다. 시행 횟수 n의 값은 얼마냐면 시행 횟수는 3입니다.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세 번 시행할 때 두 번 연속적으로 성공하고 나머지 한 번 실패하는 경우를 성공, 실패이다. 이런 결과가 나올 확률은 얼마인가? 이걸 보기 위해서는 우선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행했을 때, 두 번째 시행했을 때, 세 번째 시행할 경우가 있죠. 첫 번째 시행은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오고요. 두 번째 시행은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오고요. 세 번째 시행은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오고, 세 번째 시행에서 앞면 또는 뒷면. 이거 말을 잘못했습니다. 두 번째 시행할 때 앞면 또는 뒷면, 그 다음에 첫 번에서 뒷면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행에서 앞면 또는 뒷면, 이렇게 수정합니다. 자, 이 경우 앞면 또는 뒷면, 앞면 또는 뒷면,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옵니다. 이때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HHH라고 하고 HHT, HTH, HTT, THH, THT, TTH, TTT입니다. 그럼 이때 X는 무엇일까요? X는 성공 횟수니까 H의 횟수입니다. 따라서 H가 하나, 둘, 셋이라 3, 이건 두 개라 있어 둘, 하나, 둘, 하나, 0이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을 풀어볼게요. 성공, 실패. 세 번 시행해서 성공, 실패가 나올 확률은 얼마입니까? 라고 질문했죠. 자, 확률 P, 나머지 1만에서 P인데요. 복잡하니까 그냥 1만에서 P는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실패라는 건요, 이 경로를 따라한 것입니다. 그럼 P 곱하기 1만에서 P죠. 그래서 여기서 확률을 적어 보겠습니다. P에 곱하기 P라 제곱이고요. 곱하기 1만에서 P입니다.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올 확률은요, P 제곱 곱하기 1만에서 P입니다. 동그라미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세 번 시행할 때 두 번 성공하는 경우의 수는 얼마인가? 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 세 번 시행할 때 두 번 성공하는 경우는 어느 경우는 하나, 둘, 세 번만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인데요. 그래서 일반화 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일반화 시키면 세 번 시행해서 두 번 성공하는 경우가 돼요. 그래서 3 컨비네이션 2입니다. 이건 일반화해서 그렇고요. 여기서 구체적으로는 세 번입니다. 동그라미 4번 보겠습니다. 세 번 시행할 때 두 번 성공할 확률은 했어요. 자, 세 번 시행해서 두 번 성공하는 경우는요, 여기 이 경우 세 경우가 있고 각각의 확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확률은 이미 계산했고요. 이제 요번에 이 확률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로는 이 빨간 화살표의 경로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럼 P 1-P P가 되죠. 그래서 결국 P의 제곱 1-P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요 경로를 볼게요. 요 경로는 이 경로를 따라갑니다. 1-P 곱하기 P죠. 그래서 결국 P의 제곱 곱하기 1-P가 됩니다. 그래서 뭘 깨달았냐 하면 이 경우나 모두 확률이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동그라미 사이에 답부터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일반화시키면 3 컨비네이션 2 곱하기 p의 제곱 곱하기 1 p가 됩니다. 자, 이제 동그라미 5번 이항분포의 확률분포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에 앞서 요 확률부터 구해볼게요.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p의 3승이 됩니다.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경로가 이렇게 따라가죠. p 곱하기 1 p 곱하기 1 p가 됩니다. 따라서 p 곱하기 1 p의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 요걸 볼게요. 요 경로는 빨간 선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ht 결국 p 제곱법 죄송합니다. p 곱하기 1 p의 제곱이 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p 곱하기 1 p의 제곱이 됩니다. 이 경우는요 이 확률을 따라오죠. 따라서 1 p의 3승이 됩니다. 자, 여기서 어떤 룰이 있는데 그 룰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 p 3승 외에 곱하기 1 p를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0 하면 되겠죠. 1 p의 0승은 1이니까요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가만히 보면 3승 0승이죠. 3이 뭐예요? 3번 성공하고 0번 실패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1 p인데 여기서 1승이라고 써볼게요. 여기도 어떻게 되냐? 이 2번 성공하고 1번 실패합니다. 마찬가지로 1 적으면 되겠죠. 자, 여기는 1을 적습니다. 이때 그러면 요 지수 1과 2는 무슨 의미입니까? 한 번 성공하고 2번 실패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1을 적어 보겠습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한 번 성공하고 2번 실패한다. 한 번 성공하고 2번 실패한다 합니다. 그 다음 맨 아래를 보겠습니다. 맨 아래는 3번 실패해서 3이고요. 몇 번 성공합니까? 0번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수가 의미하는 건 뭐냐 하면 요 지수는 여기서는 성공 횟수, 요건요 실패 횟수가 됩니다. 그런 룰에 따라 이제 이항 분포의 확률 분포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분포를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x가 취할 수 있는 값을 나열하고 각 값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을 적으면 이게 확률 분포지 않습니까?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동그라미 1번에서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수치는 0, 1, 2, 3임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요거부터 해볼게요. 맨 처음 요거. 이건 어떻게 됩니까? 2번 성공하는 거죠. 한 번 실패하는 거고요. 그런 경우가 여기 하나, 둘, 세 번이는데 일반화 시키면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3 컨비네이션 2가 됩니다. 요건 어떻게 될까요? 자, 요거는 요런 거 해당되죠. 요런 스타일, 요런 스타일, 요런 스타일로 세 번이는데 이것도 일반화 시키면 3번 던져서 몇 번 성공하죠? 한 번 성공하기 때문에 3 컨비네이션 1이고요. 그 한 경우를 보면 성공 횟수가 한 번이고 실패 횟수가 2번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요거와 요거를 적을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0번 성공 횟수 0번인 경우의 수는요, 물론 여기 보면 한 번이지만 죄송합니다. 요거죠. 요거라 한 번이지만 일반화 시키면 3번 시행했는데 0번 성공합니다. 3 컨비네이션 0은요 1이 나옵니다. 성공할 확률 P, 실패할 확률 1 P고 성공은 0번, 실패는 3번. 요거를 보겠습니다. 3번 시행했는데 3번 성공합니다. 성공할 확률은 P, 실패할 확률은 1 P고 성공은 3번 하고요. 실패는 0번 했습니다. 요 경우임에 해당됩니다. 예제 5.6을 보겠습니다. 왼손잡이가 태어날 확률은 20%이고 오른손잡이가 태어날 확률은 80%로 밝혀졌다. 갓 태어난 아이 5명 중 2명이 왼손잡이일 확률은 얼마이냐 했습니다. 자, 이때 문제를 풀면 성공과 실패를 명확히 우선 구별하고 문제를 푸는 게 좋겠습니다.
두 경우가 있는데요. 왼손잡이가 태어나는 경우와 오른손잡이가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왼손잡이가 태어날 확률은 20%이고 오른손잡이가 태어날 확률은 80%입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은 왼손잡이를 확률이라고 물어봤으니까 성공을 왼손으로 잡이가 태어나는 거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잡이가 태어나는 것은 실패로 봅니다. X가 뭐냐면 성공 횟수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성공 횟수는 뭡니까? 왼손잡이가 몇 명이냐죠. 저 왼손잡이의 수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왼손잡이가 태어날 확률인데 5번 시행해서 2번, 5번 시행해서 2번 성공할 확률이죠. 즉 X가 2일 확률을 구하라고 한 겁니다. 이 질문은.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여기서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여기와 여기 했을 때 보면 X가 2일 확률, 즉 5명 중에서 왼손잡이가 2명이 나올 경우의 수는 5 콤비네이션 2고요. 성공할 확률은 0.2, 실패할 확률은 0.8인데 성공을 몇 번 했나요? 두 번 하고 실패를 3번 했습니다. 왜냐? 왼손잡이가 2명이고 오른손잡이가 3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이 답이 나옵니다. 여기에 계산을 손으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더 쉬운 방법은요, 엑셀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애플릿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엑셀을 이용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엑셀을 이용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바이노 해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여기 있어요. 여기 보면 넘버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트라이얼스라는 건 시행 횟수고요. 프로바빌리티는 성공 횟수고요. 큐뮬러티브는 누적이냐 아니냐예요. 자, 지금은 이 문제에서는 2명 이하, 왼손잡이가 2명 이하일 확률을 한다면 이 누적을 추류로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지금 2명일 확률이기 때문에 누적을 계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공 횟수니까 2명이 나오면 되죠. 몇 번 시행했습니까? 5번 시행했죠. 성공 확률은 얼마입니까? 20%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누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false라고 하면 됩니다.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그럼 0.2048이 나옵니다. 즉 이 계산값은 0.2048입니다. 또 다른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이런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매트 모거나라는 아이오와 대학교 교수의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가시면 여기 아주 좋은 게 나오는데 여기에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에 이렇게 칸이 나와 있죠. n은 시행횟수라 5이죠. x는 성공횟수라 2회죠. p는 성공할 확률입니다. 성공할 확률이라 0.2를 칩니다. 그럼 그림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x가 대문자 x가 있죠. x가 확률 변수 x가 스몰 x, 즉 2일 확률을 나타냈더니 확률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여기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이 확률이고 이 막대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이 애플릿을 사용하면 뭐가 좋을까요? 아주 좋은 점이 많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 엑셀을 사용하게 되면요, 엑셀을 사용하면 이 답만 보여줘요. 시각적으로 보여주지 않죠. 그러나 이 애플릿을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그래프도 보여줍니다. x가 2일 확률, 이 높이뿐이 아니라 이 숫자
이 높이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보여주는데 무엇을 보여줍니까? x가 0일 확률, x가 1일 확률, x가 3일 확률, 4일 확률, 5까지 보여줍니다. 뭐냐 하면 x가 취할 수 있는 값을 다 보여줬죠. 0 취할 수 있고 1, 2, 3, 4, 5를 취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각 값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을 막대급으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분포가 이런 스타일로 생겼다는 것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플릿을 사용하기를 굉장히 권장합니다. 통계학을 공부하실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시각적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 답만 어렵게 계산하거나 아니면 엑셀 나오면 답만 달랑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애플릿을 사용하면 시각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우리가 통계학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플릿을 자주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기대값이요. x는 뭐라고 했나요? 성공 횟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E of x는 무엇이라고 하면 될까요? 성공 횟수의 평균 성공 횟수가 됩니다. 자, 다음에 예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온 것을 성공이라고 하겠습니다. 동전을 2회 던지면 앞면이 몇 회 나올까요? 앞면의 횟수. 동전을 2번 던지면 앞면이 평균 1번 나올 것이고 4번 던지면 2번 나올 것이고 10번 던지면 5번 나올 겁니다. 어떤 룰이 있을까요? 이렇게 됩니다. E of x는 횟수 곱하기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n이 2일 때는 이게 1이 나오고요. n이 4일 때는 기대값이 2가 나오는 겁니다. 좀 더 일반화 시켜서 성공할 확률을 P라고 해보겠습니다. P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대값은 평균 성공횟수는 n 곱하기 P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화한 것입니다. variance는 어떻게 될까요? variance는 기대값처럼 이렇게 쉽게 유도할 수는 없습니다. 외우고 싶으신 분은 외우시고 관심 없으면 그냥 무시하셔도 좋을 겁니다. variance는 이렇게 됩니다. 이건 공식을 이용해서 유도해야 나옵니다. 자,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기대값과 분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제를 통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5.7을 보겠습니다. 왼손잡이가 태어날 확률은 20%이고 요 예제입니다. 오른손잡이가 태어날 확률은 80%로 밝혀졌다. 동그라미 1번. 갓 태어난 5명 중 왼손잡이는 평균 몇 명인가? 이거는 뭐죠? x가 왼손잡이의 횟수 아닙니까? 태어난 수죠. E of x를 구하는 건데 평균 하니까 E of x를 구하라는 건데 이 식에 의해서 5명 중에서 즉 5 곱하기 성공 확률에서 1명이 나옵니다. 이해가 어렵지 않아요. 5명 중에서 1명이 왼손잡이라고 했잖아요. 20%니까 20%는 그냥 5명 중에 1명이고 5명 중에서 왼손은 몇 명일까요? 1명이죠. 자,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갓 태어난 10명 중 왼손잡이는 평균 몇 명입니까? E of x를 보겠습니다. n은 10번 시행해서 성공할 확률은 0.2니까 2명입니다. 그래서 E of x의 값은 2인데요. 이해가 어렵지 않습니다. 자, 5명 중 1명이 태어나죠. 20%인가 5명 중 1명인데 10명 중에서 몇 명 태어납니까? 2명이죠. 그래서 E of x는요, 우리가 공식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해가 어렵지 않습니다.